처음 뵙겠습니다.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발표 자료는 사실 제가 IR을 많이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만든 이 발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미래에 이 로봇 자동화 또는 로봇 제조를 통한 어떤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는 이제 국내 산업의 비즈니스 현황과 그리고 로봇 제조와 솔루션 기업의 핵심 역량 그리고 기업의 어떤 성장 전략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브리스 회사 소개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에 브리스가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한 장으로 많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똑같은 구조일 겁니다. 로봇 제조 기업과 그리고 수요 기업 그 사이에 로봇 SI 기업이 사실 존재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SI 기업이 몇 개가 되는지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따져보면 우리나라 SI 기업들이 대략 한 2만 개 정도가 됩니다. 뭐 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개 정도가 되는데 2만 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실제로 매출 100억 이상 하는 기업이 얼마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채 3%도 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생태계가 정말 정상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생태계에 어떤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는 한 번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혹시 엔진을 제가 드리면 자동차를 만들어 쓸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냐고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만큼 이 로봇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육축, 다관절에서부터 뭐 직교, 병렬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지만 사실 이 로봇 단품으로 우리 고객이 사실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로봇 단품에 시스템을 입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봇 자동화라는 어떤 시스템을 그 고객사에 특화된 공정에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하나 딱 느꼈던 건 뭐냐면요. 이공계하고 문과의 차이는 사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문과인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전시에 나와서 이렇게 로봇 팔로 어떤 레이저로 측정하거나 3D 비전을 하거나 AI 뭐 딥러닝을 통해서 조립을 하거나 이런 공정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실제로 이 로봇 제조사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업이 이런 로봇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기업이 만드는 거고 우리나라에 글로벌 로봇 제조사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다 합치면 중국 제조사까지 52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로봇 판매가 5만 대에서 7만 대거든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한 로봇 제조사가 1000대 로봇을 판매한다고 나옵니다. 이만큼 이 로봇에 관련된 이런 로봇 제조 기술과 이런 로봇 SI 기술은 전혀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건 로봇 SI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을 바라고 또 그걸 어플리케이션으로 공정에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로봇 제조 기업이 모든 것들을 다 한다 이런 말씀을 사실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로봇 기업도 SI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SI 기업들이 수요 기업은 SI 기업을 못 찾아서 로봇 자동화를 도입하지 못하고 또 로봇 제조 기업은 SI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로봇 판매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로봇 성장률이 몇 프로냐 제가 이따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이 이런 우리나라의 성장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우리 문화적 그리고 생태학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국내 이제 로봇 산업을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산업을 보면 이런 이제 그 제조 중심의 이적재 공작 그다음에 조립 뭐 바이오 가공 용접 이런 제조 중심의 로봇에서부터 점점 전문 서비스용 로봇 이제는 이제 개인 로봇 서비스까지 지금 진출이 돼 있습니다. 뭐 최근에 고등학교에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6월 달에 한 300분의 고등학교 교사님이 교장 선생님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에 굉장히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커피 로봇이나 아이스크림, 뭐 치킨 로봇, 맥주 로봇 이런 다양한 개인 서비스 로봇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나 농업, 서비스, 항공우주까지 다양하게 로봇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이 얼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균적으로 전 세계 로봇 성장률이 약 32%. 요즘에는 이제 로봇 성장률이라고 안 하고 AI 로봇 성장률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로봇 안에 소프트웨어를 입혀서 어떤 그 다양한 그 딥러닝 또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AI 로봇 시장을 얘기 많이 합니다. AI 로봇 시장이 2023년 기준에서 23.6% 정도 뭐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단품으로 보면 로봇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한 32%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 32% 성장. 혹시 우리나라 로봇 성장률, 우리 로봇 진흥원에서 발표한 그 실태 조사에 작년분이 이제 나왔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2022년, 2023년 성장률이 채 1.45%도 안 됩니다. 1.45%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말 그 미비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로봇 생태계의 핵심적인 요소와 글로벌 그 생태 구조가 다르다는 또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그 국가 비용을 투입해서 로봇 기업들과 또 AI,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로봇 시장 15조 규모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왔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이 로봇 시장 붐이 일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몇 년 동안 로봇 밀집도에서 세계 평균 126대인데 우리나라는 1012대입니다. 2023년 기준에서 1만 명당, 밀집도를 얘기하는 건데 1만 명당 1012대의 로봇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10명당 1명이 지금 우리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라는 의미라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로봇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실까요? 우리나라에 50개 기업이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두산, 뭐 뉴로메카, 레인보우, 현대로보틱스 기술력이 뛰어난 이런 로봇 제조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제조사들이 몇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냐? 이렇게 밀집도가 높지만 실제 인구 대비 밀집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도입률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실례로 재작년에 전 세계 70만 대의 로봇이 판매가 됐는데 그중에 반이 중국으로 판매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중국이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로벌 제조사가 우리나라에 오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로봇, 식품, 수산 발달이 안 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첨단 산업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국가의 이런 하나의 거대한 우리나라가 하나의 필드 단지입니다. 다양한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또 자국 내 또는 해외에 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작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로봇 생태계 구조가 이렇습니다. 제조 기업이 있고 그리고 SI 기업이 있고 도입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SI 기업이 성장이 돼야지 사실 도입 기업이 많은 로봇 자동화를 사실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로봇 제조 기업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지금 52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로봇 제조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공정에 원하는 스펙의 로봇을 활용해서 그 자동화 공정을 이룰 수 있는 업체는 사실 SI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로봇 제조 기술과 SI 기업을 좀 다르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봇은 구조적으로 감속기, 모터, 그리고 바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드 이펙트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사실 로봇 SI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비싼 원재료라고도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비싼 원재료거든요. 이 로봇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SI 기업이 성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SI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혹시 우리나라 SI 기업, 로봇 자동화만 하는 기업 중에 100명 이상인 기업 혹시 아시는 기업 있나요? 혹시 그 100명 이상의 그 매출을
100억 이상 하는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만큼 우리나라 SI 기업들이 굉장히 영사합니다. 브리스는 참고로 105명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SI 기업이 성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생태적인 뭐 로봇 생태계의 어떤 부조리로 인해서 많이 성장을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SI 기업들이 사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막 생태계적이다 우리 그 우리나라의 문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미국에 4년을 살면서 또 중국에 한 2년 반을 제가 있으면서 하나 딱 느낀 거는 우리나라만큼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회사 나라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장비를 멋지게 이런 기능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기능에 똑같은 그 로봇을 다른 제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쓰비시를 지멘스를 바꾼다든지 쿠카를 ABB로 바꾼다든지 안에 그리퍼를 진공해서 뭐 클램프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SI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한 걸 또다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결국은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개발비, 리스크 비용 새로운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면서 사실 SI 기업들이 성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SI 기업들이 사실 성장을 하려면 어떤 산업발 맞춤 특화 기술을 활용해서 표준화 공정을 만드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또 로봇 구축을 통해서 사실 원스톱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기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해야지 사실 SI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이 고객은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또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얻는다는 거는 제조사도 이렇게 로봇을 팔아먹을 수 있는 구조가 선순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제조업 기반의 로봇 자동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이제 진흥원에서 작년부터 이제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 AI 또 첨단 분야의 어떤 뭐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는 이런 제조 중심보다 어떤 그 물류 또 군수 우주항공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의료와 커머스 산업 쪽에 로봇을 많이 확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서비스 로봇까지 이제 진출한 사실 작년 4월달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중국을 갔다 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상해 그 푸동공항의 1층에 그 휴머노이드 이족 보행 로봇이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완을 놓으니까 15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공항과 그 상해에 대해서 한국어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만큼 중국은 굉장히 많이 발달, 훨씬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뭐 서비스까지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물론 식품 쪽으로 이제 활발히 되고 있지만 이제 서비스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 또 많은 정부 부처 그리고 SI 기업들이 자동화 솔루션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제조 및 이 솔루션을 사실 저는 분리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봇이라는 이 기술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응용 기술이거든요. 이 로봇의 모터, 감속기 그리고 보드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조하는 기업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조된 감속기와 모터를 조합해서 소프트웨어를 입혀서 하나의 육축 다관절, 병렬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건 솔루션을 사실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백데이터 기반으로 표준화 플랫폼을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즈가 아닌 모듈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핸드폰을 만들듯이 핸드폰을 찍어대서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저비용에 품질 좋은 저비용에 고효율을 또 얻을 수 있고 또 SI 기업 입장에서는 또 개발비나 또 이중 부담이 또 적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품이 이미 상용화돼서 고도화되고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사 확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영업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술적 제한을 또 최소화해서 어떤 범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드래그 앤 드랩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직관적인 UI UX를 통해서 고객이 쉽게 세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로봇 시장이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로봇 자동화를 20년 넘게 해봤는데요. 로봇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기 설계, 기계 설계, 그리고 PLC 프로그램에서부터 전장 또 제작, 또 기계 조립에서부터 기계 가공, 그리고
또 공장 내에서 또 시운전을 해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도 입혀야 되고 그리고 또 분리해서 현장에 가서 또 다시 조립하고 또 다시 또 프로그램을 입혀서 또 현장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하고 그리고 또 양산 대응하고 이런 인력 과정들이 보시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입니다. 이만한 많은 인력과 시간을 사실 낭비하는 것보다 표준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뭐 30분 안에 설치해서 1시간 안에 교육을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어떤 모듈화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SI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5인 미만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5인 미만 기업이 소프트웨어도 하고 하드웨어도 하고 가공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다 외주를 줍니다.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티칭하는 또 전문 인력, 외주 인력, 뭐 PLC 외주 인력, 비전 외주 인력, 기계 설계 외주 인력, 전기 설계 외주 인력 해가지고 외주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외주를 주든지 아니면 턴키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턴키 문화에 이렇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주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외주를 한번 하려면 하루에 인건비가요. 그 시간당 $100, $150 이러거든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싼 이 외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턴키를 주거나 외주를 주는데 이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AS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로봇을 도입하고 2년 후에 AS가 안 돼서 서 있는 로봇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로봇은 사실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외국계 회사에 있고 또 외국에 있다 보니까 느꼈던 게 뭐냐면 5명밖에 없는데 기계 설계, 전기 설계, 그 다음에 소프트 엔지니어, 영업, PM 이렇게 다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작지만 그래도 원스톱으로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고객에게 원패스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대부분 SI 기업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로봇 제조 로봇 시장에서의 그 로봇 제조사의 인원들을 보면 뭐 300명, 150명, 200명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제조하는 로봇 제조사의 인원이 중국 같은 경우는요. 몇천 명씩 됩니다. 조그만 스타트업 기업인데 뭐 800명. 얼마 전에 제가 물류회사를 갔는데 설립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500명이 있더라고요. 이런 규모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그리고 우리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로봇 자동화든 AI든 인공지능이든 어쨌든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그 국내 정상급의 이 기술 혁신을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의 또 적극적인 지원이 또 필요할 거고 또 연구 과제 또 이런 지원 사업 또 로봇 산업 협회나 또 진흥원에서 하는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내재화하면서 인건비를 아끼고 그리고 이런 인력, 인건비, 원재료비 등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개발을 위한 투자 저희도 이번 달에 이제 150억 정도를 투자를 받는데 사실 이런 우리 같은 조그만 기업들의 이런 투자는 미래 성장의 사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투자사를 통해서 사실 투자를 받아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대학교랑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교와 같이 연계된 어떤 그 연구 개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기술 확보의 내재화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이 R&D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국가과제를 한 50억을 했고요. 그리고 R&D를 한 4% 정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사실 R&D를 투자한다는 게 당장 내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런 R&D비를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R&D를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 핵심 기술을 갖는 게 이 기업의 성장의 미래 성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성장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특허 틀입니다.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그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카피하고 모방할 수 없도록 우리가 특허를 거는 게 가장 또 중요하고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중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기술이 나오면요. 만들지도 않았는데 특허 먼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중소기업은 좋은 기술이 나오면 상용화를 시키고 납품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정말 그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지식 전문성 있는 분들은 특허를 많이 내지만 이런 특허를 안 내서 나중에 사실 그 제품을 뺏기는 경우도 제 주변에 굉장히 상당히 많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특허 지원, IP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R&D부터 진흥원에서 하는 B&R&D 다양한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기술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R&D 기반의 성장을 통해서 다양한 뭐 제조, 물류, 서비스, 식품, 뭐 우주항공에서부터 환경까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서 사실 SI 로봇 제조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고요. 안전 법규라든지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어떤 그 평가라든지 그리고 실증 및 상용화라든지 그리고 어떤 신뢰성 검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국제과제들이 다 있습니다. 지원 사업들이 다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이용해서 어떤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시너지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저희가 39%가 저희 해외 매출입니다. 그리고 61%가 저희가 내수였고요. 저희가 미국에 작년만 장비를 한 50대 정도를 팔았고 그리고 유럽에 한 80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작년에 거래한 그 국가가 보니까 지금까지 거래한 국가가 한 21개 정도 되는데 작년에 거래한 국가가 보니까 한 14개 정도 저희가 국가가 거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SI 지금 제조나 SI 기업의 어떤 기술은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작은 시장에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이런 기업들이 사실 글로벌 다른 제조사와 경쟁을 해서 뻗어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 대표님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상 나갔더니 인증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서 다시 빵꾸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UL 508A 뭐 전기 안전에서부터 뭐 NRTL 그리고 UL 이런 인증 또 NFPA 이런 인증을 통해서 사실 그 오샤 규정에 맞는 인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E 인증이라 해가지고 뭐 DOC도 있고 그다음에 COC도 있는데 이런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요 도면도 그 인증에 맞춰서 해야 되고 시스템도 그 인증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SI 기업이 너무 소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또 협력해서 사실 글로벌 시장을 좀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사는 SI 기업이었고 로봇 제조사는 또 로봇을 못 팔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어떤 부조리한 어떤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제조사가 또 로봇 SI 기업들이 성장을 하려면 새로운 가치 또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글로벌 로봇 시장의 어떤 프론티어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봇 플랫폼이라는 건요, 모듈화된, 그러니까 가끔 이제 좀 인증하고 좀 헷갈리는데 이 표준화 솔루션이라는 거는 그 공정에 특화된 모듈화된 시스템, 말 그대로 물론 자동차의 부품이 2만 개에 들어가고 2만 개의 공정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주 많이 쓰는 특정 공정을 이렇게 표준화를 만들어서 그냥 카피, 그냥 카피해서 그냥 고객에 납품하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를 하는 부분 그리고 로봇 산업의 사실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준을 통해서 브랜드의 가치와 또 탄탄한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고객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사실 우리나라 생태계가 더욱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좀 회사 소개하면 저희가 이제 2월 기준에 이제 102명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예비 평가가 끝났습니다. 점수가 잘 나왔고 이제 본 평가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로봇 SI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로봇 제조 영역까지 간 기업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협동 산업 물류 로봇을 제조하는 유일한 기업이 될 거고 협동 로봇, 방풍 로봇을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 될 겁니다. 제가 사실 로봇 제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단가가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ROI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사 기술과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서 저희가 이제 로봇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서를 통해서 저희는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부서의 특화를 좀 줬고요. 이런 다양한 부서의 어떤 그 유기적인 융합을 통해서 브리스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일리언트 S3 유능한 훌륭한 뜻이고요. 스페셜라이즈드 시스테매틱 시너지 이런 S3가 합쳐서 미래와 삶을 이어주는 밝고 행복한 가치. 요즘 챗 GPT 때문에 사실 윤리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로봇도 우리나라에 강성 노조로 인해서 사실
많이 도입을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떤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것보다 사람과 협동하고 사람이 위한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장관상을 5개를 받았어요. 대통령상도 받았고, 그리고 으뜸중기, 그리고 IP 특허 또 청장상도 받았고요.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저희 회사의 어떤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른 회사랑 다르게 제가 이제 글로벌 기업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경쟁을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반 이상이 사실 글로벌 기업이고요. 아오원, 풀몬, CJ 식품에서부터 SK온, SK에코플랜트, 환경하고 반도체, 배터리에서부터 자동차, 그리고 루시드에어, 테슬라, 리비안 이런 다양한 전기차 제조사하고 활발하게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해외 기술을 많이 또 습득을 할 수 있고 또 국내로 가져와서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 전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대중공업하고도 MOU를 맺었고요. 아오마하고도 MOU를 맺었습니다. 식품과 조선 선박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지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그런 분야들을 넘나든다는 게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10대 이상 나간 이런 구축 사례를 좀 보면 당연히 저희는 제조 기반의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KCS 인증이 완료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이 있습니다. 이 물류 로봇은 100% PLC 기반입니다. 지멘스 PLC를 이용해서 PLC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할 수 있게끔 2가지 모델, 로봇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저희가 개발했고요. 이게 이제 그 모 C 회사에 저희가 들어간 장비고 해외에도 공장에 들어간 장비입니다. 이게 하나의 모듈화된 플랫폼입니다. 지게차, 무인 지게차뿐만 아니라 파레타이징 시스템, 그리고 안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완전 무인을 만들었고,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AI 안전관제, 저희가 이거 작년에 특허 청산상을 받은 건데 사람의 모션을 감지하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추적을 합니다. 이렇게 몸이 가려져 있어도 이 가린 부분을 추적해서 사람이 로봇 안에 있다, 어디에 있다. 그래서 그런 안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관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에 POC로 납품이 돼 있고, 사실 우리 물류도 지금 이제 로봇이 다 하잖아요. 그만큼 나중에는 펜스가 없어지는 그 세대가 이제 분명히 올 겁니다. 이 라이다나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을 통해서 저희 이제 또 상장을 하면서 이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AI 기반의 다중 적재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 막 택배 보면 막 종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피킹점을 찾아서 조작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적재를 위한 피킹 그리퍼, 저희가 300종류의 이제 표준화 그리퍼가 있습니다. 그 그리퍼를 조합을 해서 가장 적절한 그리퍼를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로봇과 로봇이 만나는 그 지점, 그리고 가상현관과 그리고 실공간 사이에 이런 오차를 줄여주는 기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미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굉장히 요번에 이제 상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위에 있었던 또 기술 중에 하나였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그 파생 기술들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감자 깎는 로봇입니다. 혹시 감자 깎아 보신 분 있죠? 혹시 감자를 자동화로 깎은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요, 미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일본에 가도 자동화는, 이 감자는 사람이 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자의 신은이라는 게 있고 굉장히 울퉁불퉁하거든요. 이거를 깎는 기술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RGBD 그 카메라, 80만 원짜리 카메라 3개를 그 객체 정합 기술을 활용해서 3D 모양으로 만들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받아서 G코드를 내려서 로봇이 가공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요거 기술 개발하는데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국가 과제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개발을 했고, 상용품이 올해 4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8천만 원 정도의 상용품인데 미국에 가면 한 7개월 정도의 ROI가 나올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고, 보시는 것 같이 뭐 비정형 원물, 미박비 신원이나 변질 부위 감지라든지 어떤 보정물 측정, 객체 기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표준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환학 모델도 있고 ABB 모델도 있고 푸카 모델도 있고 두산 모델도 있고 UR 모델도 있고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핵심 또 표준화 공정에 필요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얘는
티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드래그 앤 드래그 방식으로 팔레트를 생성하고 박스를 생성해서 MES랑 연동해서 자동으로 여구에 비전을 붙이면 비전 자동화 시스템이 되고 러트러너를 붙이면 러트러너 자동화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기술은 이런 기술 특허를 통해서 내재화된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옵션을 놓고 나중에 라스 구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판매된 게 한 140대 정도. 그리고 올해 이제 UL 그다음에 C 인증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해외에 이제 판로를 개척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응용 기술을 통해서 또 할 수 있고요. 뭐 K 이제 보일러에 들어가는 보일러 자동화 AI 기술 그리고 이런 병렬 로봇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개발을 해서 지금 풀무원에 저희가 이제 한 4대 정도 또 들어가 있고 이런 로봇들을 저희들은 계속 개발하고 또 아까 보신 이런 팔레타이징과 이런 병렬 로봇을 통해서 하나의 모듈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요게 한 5억 정도에 나갔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예 자동화로 만드는 게 저희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원 본사에 가시면 저희가 만든 커피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B2C의 또 이런 소프트웨어도 하고 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 요리를 섞어주는 이런 로봇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3D 비전을 활용해서 특정한 각도의 그 러트러너를 할 수 있는 이런 로봇 기술 그리고 표준화로 물류 자동화 만두가 나오면 만두가 이 안에 들어가서 박스에 집어넣고 중량 측정을 해서 박스가 포장이 되면 이 팔레타이징 로봇이 이렇게 박스를 하고 자동으로 랩핑을 해주고 여기 무인 지게차가 트럭까지 실어주는 이런 역할의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저희가 아예 턴키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I 기업이 성장하려면 이런 다양한 제품을 표준화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티라 로보틱스의 로봇을 활용해서 우리가 서베너 미국 현대 트랜시스에 들어간 장비입니다. 이런 미국의 이런 물류나 이런 부분들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이런 그 티라의 그 이런 또 핵심 기술을 또 활용해서 이런 AMR을 통해서 물류 자동화를 또 실현을 했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3층을 넘나들면서 이런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사실 한국 기업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혁신을 또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SI 기업들이 성장하고 또 SI 기업들이 우리 국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800만 개예요. 소상공인까지. 그리고 제조기업만 보더라도 한 40만 개 정도 됩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SI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이런 시장을 활성화를 한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이 그런 생산성과 이런 품질의 성장을 통해서 국가산업 발전이 되는 거고 국가산업 발전이 되면 결국 우리 로봇 생태계도 선순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너무 일본 거다, 중국 거다, 뭐 미국 거다 배척하지 말고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은 흡수하고 그리고 핵심 기술에 대한 어떤 방어는 철저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R&D 산업의 활발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개발도상국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런 좋은 기술 또 가져와서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